어둠이 내 방을 삼키는 그 밤, 누군가의 손가락이 내 피부를 스치며 속삭이듯 내려앉았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몸은 얼어붙은 채로 그 따뜻한 감촉에 사로잡혔다. 누구야?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지만 대답 대신 더 깊은 어둠이 나를 끌어안았다. 서울의 번잡한 대학 캠퍼스 한 구석, 낡은 기숙사 건물 3층. 나는 지은 21의 평범한 여학생이었다. 낮에는 강의실에서 노트북을 두드리며 꿈을 쫓고 밤에는 이 좁은 방에서 홀로 잠을 청했다. 하지만 요즘 그 밤이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다. 매일 정확히 자정 즈음 그 손이 나타났다. 처음엔 꿈이라고 치부했다. 피곤한 하루의 환상,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착각. 그러나 점점 선명해지는 그 감촉 부드럽고 떨리는 손끝이 내 어깨를 타고 내려와 가슴 언저리를 맴돌며 속삭이듯 애무하듯 스치고 지나가는 그 느낌.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누군가 정말로 나를 만지고 있었다. 처음 그 일이 일어난 건 지난달 중간고사 직전이었다. 나는 피로에 지쳐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고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등 뒤에서 미풍 같은 숨결이 느껴졌다. 눈을 뜨려 했지만 몸이 무거웠다. 그리고 그 손, 차갑지 않은 따뜻한 살결이 내 목덜미를 쓸어내리더니 천천히 옷자락 안으로 스며들었다. 공포와 함께 이상한 전율이 밀려왔다. 그것은 위협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초대하는 듯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울 앞에서 내 몸을 살폈다. 아무 흔적도 없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생생했다. 피부가 아직도 그 온기를 간직한 듯 간질거렸다. 며칠이 지나자 그것은 패턴이 되었다.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방식. 나는 문을 잠그고 창문을 확인했지만 소용없었다. 기숙사 룸메이트인 혜리는 이미 졸업해서 떠났고 이 방은 나 혼자였다. 미쳤어, 지은아. 그냥 환각이야. 스스로를 타이르며 버텼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그 손의 주인이 궁금해졌다. 누군가 나를 원하는 누군가.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저렸다. 나는 평범한 여자였다. 남자친구도 없었고 연애에 문외한이었으며 오로지 학업과 미래에만 매달려 사는 타입. 그런데 왜 나를? 캠퍼스 생활은 여전했다. 아침에 일어나 지하철을 타고 학교로 향하는 길, 커피숍에서 라떼를 사 마시며 강의실로 들어서고 친구들과 카페테리아에서 도시락을 나누며 수다를 떨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 밤의 비밀이 자라났다. 수업 중에도 그 손의 감촉이 떠올라 집중이 안 됐다. 지은아, 요즘 왜 그래? 얼굴이 창백해 친구 수지가 물었다. 나는 웃으며 잠이 부족해서 라고 둘러댔다. 수지는 내 유일한 절친, 밝고 쾌활한 22살 그녀는 항상 내 비밀을 공유하라고 조르지만 이건 말할 수 없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이 감정. 그러던 어느 오후, 도서관에서 책을 뒤적이다가 그녀를 처음 봤다. 수아. 긴 생머리가 어깨를 타고 흘러내리는 날카로운 눈매의 여학생. 20살쯤 되어 보였다. 그녀는 인문학 서가에서 나와 내 쪽으로 다가왔다. 이 책 빌려줄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나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스치며 책을 넘겨받는 순간 전율이 왔다. 그 손, 바로 그 손이었다. 고마워, 그녀가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신비로웠다. 입가에 스며든 알 수 없는 슬픔이 섞인 미소. 나는 그녀의 이름을 물었다. 수아야. 철학과 2학년 그녀는 간단히 대답하고 사라졌다. 하지만 그 짧은 만남이 내 세계를 흔들었다. 그날 밤, 손은 더 대담해졌다. 내 다리를 타고 올라오며 무릎 안쪽을 살짝 누르는 그 느낌. 나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떴다. 방 안은 고요했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창문 너머로 캠퍼스의 가로등 불빛이 스며들며 그녀의 얼굴을 연상시켰다.
수아. 그녀일까? 불가능했다. 그녀는 다른 기숙사에 산다고 들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생생한가? 다음 날, 나는 그녀를 찾아 나섰다. 철학과 강의실 앞에서 기다리다 그녀를 봤다. 어제. 감사해. 나는 어색하게 말을 걸었다. 그녀는 웃었다. 또 만나서 반가워. 지은 씨, 맞지? 심리학과잖아. 어떻게 내 이름을? 나는 놀라 물었다. 도서관에서 들었어. 소문이 자자하던데 그녀의 눈빛이 깊었다. 우리는 함께 캠퍼스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서울 태생, 부모님은 이혼 후 홀로 사는 엄마와 살았다고 했다. 외로워. 나도 그래.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그 순간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녀의 손이 내 팔을 스쳤다. 우연이었을까? 밤이 다시 왔다. 이번엔 손이 내 입술을 어루만졌다. 부드럽게 애정 어린 손길. 나는 몸을 떨며 속으로 외쳤다. 수아. 너야. 꿈속에서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입술이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사랑해. 지은아. 깨어났을 때 눈물이 흘렀다. 이건 사랑인가? 공포인가? 나는 혼란스러웠다. 한국 사회에서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는 건 아직도 금기였다.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이야기. 하지만 내 몸은 솔직했다. 그녀를 생각할 때마다 따뜻한 파도가 밀려왔다. 며칠 후, 우리는 데이트처럼 캠퍼스 카페에서 만났다. 아니, 데이트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냥 우연한 만남.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뜨거웠다. 지은 씨, 밤에 잠이 안 와?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나는 흠칫했다. 왜? 그냥 눈밑이 검어 보이네. 그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내 손을 덮었다. 그 순간 모든 게 확신이 됐다. 그녀였다. 매일 밤 나를 만지던 그 여자. 수아야, 너 나한테 무슨 짓 한 거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무슨 소리야? 하지만 그녀의 뺨이 붉어졌다.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미안해. 하지만 참을 수 없었어. 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고백이었다. 직설적이고 절박한. 나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밤에 왔어? 창문으로. 조용히. 내가 깨지 않게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죄책감과 사랑이 뒤섞인 눈빛. 그날부터 우리의 관계는 변했다. 낮에는 친구처럼, 밤에는. 그녀가 올 때마다 나는 기다렸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곧 그 손길이 위로가 됐다. 그녀의 입술이 내 목을 스칠 때 나는 처음으로 여자의 사랑을 느꼈다. 부드럽고 깊고 파괴적이었다. 우리는 기숙사 지붕에서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과거 전마의 불륜으로 인한 상처, 아버지의 배신. 나는 사랑이 무섭지만 너를 보면 용기가 나이.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그 안기 속에 우리의 비밀이 피어났다. 하지만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어느 날 수업 중에 또 다른 그녀를 봤다. 수민. 수아와 똑같이 생긴 얼굴, 하지만 눈빛이 더 부드러웠다. 누구야? 나는 물었다. 수아의 쌍둥이 동생, 수민이야. 그녀가 웃었다. 쌍둥이.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밤의 손길, 그중 일부는 수민의 것일까? 수아가 말했다. 수민이는 어렸을 때 사고로 다리를 저는 탓에 밤에 몰래 나와. 나처럼. 너를 좋아해. 충격이었다. 두 자매, 나를 둘러싼 사랑의 그물. 나는 도망쳤다. 이건 안 돼. 하지만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수민을 처음 만난 건 우연이었다. 아니,
운명처럼 느껴졌다. 캠퍼스 도서관 앞, 비가 내리는 오후. 우산 없이 서 있는 그녀를 보고 다가갔을 때 그녀의 미소가 수아와 똑같았다. 비 맞지 마, 같이 갈래? 나는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언니. 수아 언니 친구지, 언니? 그 호칭이 가슴을 울렸다. 우리는 카페로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이야기 20살, 미술학과, 수아와 달리 조용하고 내성적. 언니는 수아 언니랑 가까워. 그녀의 눈빛에 호기심이 스쳤다. 나는 대답 대신 커피를 홀짝였다. 하지만 그날 밤 손이 다시 왔다. 이번엔 더 부드럽고 망설이는 손길. 수민이었다. 나는 눈을 뜨고 그녀를 봤다. 수민아. 왜? 그녀는 놀라 눈물을 글썽였다. 미안해. 언니가. 수아 언니가 너를 사랑한다고 해서 나도 따라하고 싶었어. 따라한다.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다. 나는 그녀를 밀어냈다. 이건 게임이 아니야. 다음 날 수아를 찾아갔다. 그녀의 기숙사 방, 좁고 어질러진 공간. 수민이도. 너한테. 수아는 고개를 숙였다. 응, 우리 쌍둥이라서 감정이 공유되는 것 같아. 어렸을 때부터 서로의 마음을 읽었어. 수민이는 다리 때문에 외로워서 나처럼 너를 꿈꿨어. 나는 소리쳤다. 그럼 나한테 왜? 왜 나를 끌어들여?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의 따뜻함이 우리 둘 다를 구원할 것 같았어.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 한국의 보수적인 가족 문화 속에서 쌍둥이 자매의 비밀스러운 사랑. 그것은 드라마 그 자체였다. 나는 도망쳤지만 마음속에 그들의 그림자가 남았다. 며칠 동안 나는 피했다. 수업도 빠지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거절했다. 수지가 걱정하며 전화했다. 지은아, 무슨 일 있었어? 연애. 나는 웃었다. 아니, 그냥 피곤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밤마다 그들의 손길이 그리웠다. 수아의 대담함, 수민의 부드러움. 그것은 나를 깨웠다. 내 안의 욕망을. 나는 여자였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게 됐다. 아니,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사회의 시선. 부모님의 기대. 그 모든 게 무서웠지만 이 감정은 더 컸다. 결국 나는 그들을 불렀다. 캠퍼스 뒤편, 한강이 보이는 벤치. 비가 그친 저녁, 세 여자가 마주 앉았다. 우리 어떻게 할까? 나는 물었다. 수아가 먼저 말했다. 너를 포기할 수 없어. 하지만 수민이도. 우리 셋이 함께라면. 수민이 고개를 들었다. 언니, 나도. 지은 언니 없인 안 돼. 그 말에 눈물이 흘렀다. 우리는 손을 맞잡았다. 그 순간 세 손이 얽히며 새로운 시작이 됐다. 하지만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수아의 엄마가 알게 됐다. 쌍둥이 자식들이 여자랑 전화로 소리친 그녀. 수아는 울었다. 엄마, 이게 우리 사랑이야. 나는 수아를 안았다. 함께 싸우자. 그 후 우리의 일상은 변했다. 낮에는 새 친구처럼, 밤에는 서로를 나누는 시간. 수민의 다리를 마사지하며 그녀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수아의 야생적인 키스를 받아들이며 그녀의 열정을 느꼈다. 한국의 봄, 벚꽃이 피는 공원에서 우리는 피크닉을 했다. 이게 행복인가? 수민이 물었다. 나는 웃었다. 응, 우리만의 행복. 하지만 시련이 왔다. 학교 소문. 지은이랑 쌍둥이들. 이상한 관계래. 수지가 물었다. 나는 솔직히 말했다. 사랑이야, 수지야. 그녀는 안아주었다. 응원할게. 여름이 다가왔다. 우리는 여행을 갔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 앞에서 알몸으로 수영하며 웃었다. 수아가 내 귀에 속삭였다.
영원히 함께 수민이 덧붙였다. 약속해. 그 밤 해변에서 우리는 사랑을 나눴다. 파도 소리 속에 새 몸이 얽혔다. 그것은 자유였다. 억압된 한국 사회 속 우리의 작은 반항. 하지만 가을, 위기가 왔다. 수아의 전 남자친구, 민준이 나타났다. 수아야, 왜 나 버리고 여자들하고? 그는 위협했다. 싸움이 벌어졌다. 민준이 수민을 밀치자 그녀의 다리가 아팠다. 나는 분노로 소리쳤다. 나가. 이건 내가 끼어들이라냐? 수아가 민준을 쫓아냈다. 끝났어. 오빠. 그 후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상처를 공유하며. 겨울이 왔다. 크리스마스 이브, 서울의 눈 속에서 우리는 스케이팅을 했다. 수민이 넘어지자 수아와 내가 동시에 일으켰다. 우리 가족이야. 의 그 말에 눈물이 흘렀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만의 작은 아파트. 수아의 엄마가 용서한 후 함께 살기 시작한 곳. 그 밤 우리는 서로를 안고 속삭였다. 사랑해. 새해가 밝았다. 우리의 사랑은 여전했지만 현실이 다가왔다. 졸업, 취업, 부모님. 내 부모님은 시골에서 올라오셨다. 지은아, 남자친구는? 엄마가 물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특별한 사람이 있어. 하지만 소개할 수 없었다. 수아의 엄마는 점점 받아들였다. 쌍둥이들아, 행복하면 돼. 그녀가 말했다. 수미는 미술 전시회를 열었다. 우리는 갔다. 그녀의 그림물이 3명의 초상. 이게 우리 이야기. 관객들이 박수 쳤다. 하지만 비평가 하나가 변태적이라고 중얼거렸다. 수민이 울었다. 우리는 안아주었다. 무시해. 이건 예술이야. 봄이 다시 왔다. 나는 직장을 구했다. 작은 출판사, 편집자. 수아는 교사가 됐다. 수미는 프리랜서 화가. 우리의 일상은 바빴지만 밤은 여전히 우리의 것이었다. 매일 밤 손길이 스쳤다. 이제는 새 손 따뜻하고 안심되는. 하지만 드라머는 피할 수 없었다. 수아의 옛 친구 지은이가 우리 관계를 SNS에 올렸다. 쌍둥이 레즈 커플. 충격, 댓글 폭주. 혐오의 말들. 한국에서 이런 게. 나는 울었다. 포기할까? 수아가 말했다. 아니, 싸워. 우리는 공동 성명서를 썼다. 사랑은 성별이 없어요. 지지자들이 모였다. LGBT 커뮤니티에서 응원. 여름 휴가. 우리는 부산으로 갔다. 해변에서 키스했다. 누군가 사진 찍었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다. 자유로워. 수민이 웃었다. 그 여행 중 수아가 청혼했다. 우리 결혼하자. 법이 안 돼도 우리끼리 이 반지가 3개. 우리는 약속했다. 가을, 위기가 다시. 수민의 다리 통증이 심해졌다. 병원에서 수술 필요.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나는 저축을 털었다. 수아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며 우리는 기도했다. 성공했다. 수민이 깨어났다. 고마워. 사랑의 회복 기간. 우리는 그녀를 돌봤다. 그 시간에 우리의 유대가 더 강해졌다. 겨울, 크리스마스 파티. 친구들과 함께. 수지가 토스트했다. 지은이와 쌍둥이들, 영원히 눈물이 흘렀다. 우리는 춤췄다. 서울의 불빛 속 우리의 사랑이 빛났다. 시간이 흘렀다. 이제 우리는 25, 나는 편집장으로 승진했다. 수아는 학교에서 LGBT 교육을 시작했다. 수미는 갤러리에서 전시를 열었다. 우리의 삶은 안정됐지만 여전한 도전. 부모님 모임에서 내 엄마가 물었다. 그 특별한 사람들. 보여줄래? 나는 용기 내 소개했다. 수아와 수민이야.
우리 가족 엄마는 놀랐지만 안아주었다. 행복하면 될 수아의 엄마도 왔다. 쌍둥이들, 잘 키웠어.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다. 하지만 드라머는 숨어 있었다. 옛 연인이자 라이벌 민준이 다시 나타났다. 이제 그는 기자. 너희 이야기 기사로 쓸게. 사회적 이슈야 위협. 우리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법정 싸움. 프라이버시 침해. 우리는 이겼다. 그 후 민준은 사과했다. 미안해. 나도 변했어. 여름, 우리는 해외로 갔다. 태국, 동성 결혼이 가능한 곳,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해변에서 3명의 서약. 영원히 이 사진 속, 우리는 행복했다. 가을, 수민의 임신 소식다니, 입양 계획. 우리는 아이를 데려왔다. 작은 여아, 미나. 우리 딸, 우리는 키웠다. 밤에 미나가 울면 3명이 달려갔다. 겨울, 크리스마스. 가족 사진 찍었다. 서울의 눈 속, 우리의 이야기. 세월은 흘렀고 우리는 40이 됐다. 미나는 16. 엄마들 사랑해.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학교에서 강연했다. 사랑의 다양성. 청중이 박수쳤다. 한국 사회가 변했다. 법이 인정했다. 우리의 결혼이 합법.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 수아의 엄마가 병들었다. 우리는 간호했다. 마지막 순간, 고마워, 너희 덕에 살았어. 그녀가 갔다. 우리는 울었다. 하지만 강해졌다. 여름, 미나의 졸업. 나도. 여자 좋아할 수 있어. 그녀가 물었다. 우리는 안아주었다. 물론. 가을, 수민의 대전시. 세계적 화가. 우리는 자랑스러웠다. 겨울, 우리만의 휴가. 제주도, 다시. 여기서 시작됐지. 우리는 키스했다. 이제 우리는 미나는 결혼했다. 우리 손녀, 소라. 할머니들, 멋져. 소라가 말했다. 드라마는 끝났다. 우리의 사랑은 영원했다. 한국의 봄, 벚꽃 아래. 하지만 한 가지 비밀. 그 첫밤의 손길, 여전히 생생. 그것이 우리를 묶었다. 여름, 여행. 해외 팬들이 만났다. 너희 이야기, 영감 줬어. 가을, 책 출간. 우리의 자서전. 베스트셀러. 겨울, 크리스마스. 가족 모임. 웃음소리 가득. 시간은 멈추지 않았다. 우리는 60. 건강검진, 함께. 오래 살자. 미나의 아이, 소라의 동생. 가족이 커졌다. 드라마. 이제 추억. 우리의 사랑, 전설. 여름, 해변. 손잡고 산책. 가을, 전시회. 수민의 회고전. 겨울, 눈장난. 영원한 젊음. 일은. 우리는 여전했다. 서울의 집, 추억 가득. 손녀들이 왔다. 할머니 이야기 들려줘. 우리는 말했다. 사랑은 모든 걸 이겨? 마지막 밤, 우리는 누웠다. 손길이 스쳤다. 여전한 따뜻함. 아침, 우리는 일어났다. 새로운 하루. 하지만 이야기의 끝은